기본 문제 6-4번 볼게요. 자, n0가 있는데 얘가 0, 1, 2, 3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값이 있다고 하지. 그때 f가 n0에서 n0가 있고 임의의 mn에 대해서 n0의 원소가 된대요. 6-4번 보는 거야 얘들아. 자, f의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f의 m제곱 플러스 f의 n제곱일 때 f1은 0이 아니를 만족할 때 f0과 f1과 f2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자, 이 녀석을 이제 얘는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거냐면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얘네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항상 문제를 풀 때 그냥 이 풀이가 이렇게 푼다라고 끝나면 안 돼. 너네들이 배운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적용들이 되는지를 갖다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그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서 다른 여타의 다른 문제들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접근하고 풀 수가 있는 거야. 그 원리만 알면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니네들이 그거를 판단을 못하니까 얘로 풀지를 못 풀지를 갖다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개념이 안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개념이 안 박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실로 알 수 있냐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 얘기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 그러면 너희도 잘 생각해봐. 그런 개념들은 사실 니네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여겨질지도 몰라. 왜? 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놔봤는데 별로 그런 것들을 활용을 안 한다고 판단할지도 몰라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다 사용이 되고 있었고, 니네들이 모르는 문제를 틀린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 니네들이 그 개념을 똑바로 모르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그딴 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떤 녀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냐면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수학 문제라는 거 유형이 다른 여타애처럼 막 역사나 이런 것처럼 유형이 많이 나눠져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은 정해진 유형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사실 몇 가지 아니어도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암기로도 풀 수가 있는데, 수학은요 유형이 많아요.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고 저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막 여타의 종류가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암기만으로는 문제를 풀기엔 조금 용량이 부족한 거야. 니네 뇌의 용량이. 그러니까 암기하면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면 좋은데, 컴퓨터처럼 다 암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해야지.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개념을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 그 개념만 암기하면 문제를 외우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유형을 외울 필요가 없고, 유형을 외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너네들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공부를 갖다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거야. 쉽게 공부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많은 양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전력을 기를 수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수학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뭔가 나는 잘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보통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나 요번에 못 볼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아는 것도 틀려서 와.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리만큼 자신 있게 가면 진짜 뭐 건방 떨어서 실수하는 거 말고는 웬만한 것들은 다 맞춰서 온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경험을 해봤잖아. 내가 이걸 계속 몇 번을 풀어봤더니 시험을 봐보고 뭐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해봤더니 조금 이상하게 여기 잘 풀려. 여기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잘 잡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유형을 갖다 줘도 잘 풀리는 부분들 있잖아. 니네 그런 느낌 안 받아? 이 파트는 내가 어떤 유형을 갖다 놔도 나 다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잖아. 근데 어떤 파트는 어떤 유형을 갖다 줘도 못 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편협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공부라는 거. 못하는 부분을 잘할 수 있다, 잘하는 부분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너네들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똑같이 너네들이 다 풀 수 있는 거고, 어느 부분은 개념이 내가 이해하는데 좀 빨라. 왜? 자신 있던 부분들이니까. 근데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 말로 나오는 거, 글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내가 그걸 갖다 말로 나오는 거, 글로 나오는 걸로 표현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해? 항상 개념 위주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3월달까지. 송원이 마찬가지로 다른 학원을 가더라도 거기서 문제를 푸는 양이 많고 뭐해서 문제를 풀어서 저절로 개념을 암기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에는요, 그 문제를 많은 양을 풀어서 해결하는 경우는 딱 어느 정도 일정도 선까지만 커. 딱 90점 정도까지만 크는 거야. 100점짜리 공부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학원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쨌든 간에 다 90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학원은 잘하는 학원이 되니까. 정말 못하는 애도 다 90점 만들어 버렸어. 그럼 잘하는 학원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만드는 건 졸라게 쉬워. 어떻게 하면 돼? 족빠지게 시키면 돼. 닥치고 해. 미쳤어? 너네 지금 한 번, 두 번 푸는 거 6번 늘리면 돼. 바로. 그럼 맨날 와서 푸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똑같이. 근데 나는 니네들의 솔직히 이 방학 동안에 노는 시간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야, 인생을 공부만 하고 살다가 끝나면, 아니 공부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공부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공부만 하면 그 인생이 재밌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잖아요. 그런 인생 살려고 지금 니네 태어난 거 아니잖아. 뭔가를 즐기려고 태어난 거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게 가치가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 근데 그게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죽을 순 없잖아. 뭐 어렸을 때 좀 즐길 수 있을 때는 좀 즐겨야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주가 축구하는 게 좋다고 하면 축구하는 거 인정해주고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결국? 축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내가 뭐 해줘야 돼? 마련해줘야 돼. 너네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들 내가 뭐 해줘야 돼? 마련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나한테 배우는 거야. 야, 기계적으로 뭐 시키고 뭐 하고, 야 다른 거 다 끊게 하고 막 뭐 게임 끊게 하고 축구 못하게 하면서 여기 와서 공부만 해. 누가 못 만드냐고.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야 사실은. 아닥하고 학원 안 끊고 막 지랄하면서 너네들 여기 다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죠. 근데 때가 있다라는 얘기야. 때가. 공부를 할 때가 있고 너네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공부할 땐 정말 미친 척하고 집중하고, 놀 때는 정말 미친 게 놀면서 노는 거야. 진짜. 놀 때는 진짜 막 이렇게까지 놀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놀고, 공부할 때는 진짜 미치도록 노는 거죠. 그 대신 그러면 그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해줘야 남들보다 공부를 덜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개념이라고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야 너네들 아까 함수의 개수 할 때는 함수의 개수 솔직히 내용이 쉽다라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바로 풀었잖아요. 다른 거에 얼마지 않게. 그럼 뭐야? 내가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나 풀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된 거야. 맞아? 그래서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니까 바로 적용이 되잖아. 근데 어떤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럼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왜? 얘네들이 문제를 빨리 풀고 놀려고. 빨리 이해를 하고 잘하는데 굳이 더 공부할 필요 있냐? 없잖아. 지금은 딱 개념만 건드려주고 그 개념이 탄탄해지면서 기본적인 문제들만 풀어내는 것까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라도 완벽하게 해놓으라는 거야. 근데 거기는 우리가 분명히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죠. 왜? 노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네들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는 거야. 집에 가서 문제부터 막 됐다 막 숙제 막 하기 급하니까 막 숙제만 막 하고 복습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복습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 그거 한 번 투자하고 오히려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니네 원래 문제 푸는 시간보다 조금 덜 걸려. 그러면 전체적인 시간은 니네들이 그냥 숙제만 했던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더 걸리는 것 뿐이야. 근데 30분을 더 투자하면 나중에 너네들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력이 되고 또 좀 더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여력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야. 그 30분을 투자해서 매번 할 때마다. 근데 그 30분이 싫고 그게 하기 싫어서 계속 이렇게 그냥 보내면 결국은 얘네들은 다시 3월달 가잖아요. 또 똑같은 내용 또 알려줘야 되고 또 해야 돼. 그럼 그때 가서는 이제 시험이 한두 달 뒤에 나오니까 먼저 똥줄 타니까 막 하겠지. 더 집중해서 하겠죠. 그걸 왜 그때 가서 하냐? 지금부터 해야지. 이해해? 형주 그렇게 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안 돼. 꾸준해야 돼 사람. 왜? 네가 나중에 놀라. 수험도 마찬가지야. 다른 학원 가서 물론 그 학원은 룰대로 따라가줘야 되겠죠. 근데 네 생각의 머릿속에는 내가 문제를 겁나 많이 푼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속도면이나 어떤 그 개념을 보고 바로 적용시키는 그 순간 속도를 줄여줘야 되니까. 그게 제일 빨리 가면 우리가 시험장 가서 겁나 빨라질 거니까. 근데 개념을 등한시하고 그냥 문제만 냈다 풀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형태는 하지 마세요. 그건 너네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크나큰 도움은 안 돼. 하지만 문제는 많이 풀긴 풀어야지. 자, 이따 4번 볼게요. 자, n0나 어떤 집합이 나오는데 집합이 0, 1, 2, 3 이렇게 나가는 0을 포함한 어떤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함수 f가 기호로 줄었어요. 야, 이렇게 표현한 건 아까 벤다이어으로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정역으로 가지고 얘를 공역으로 가진 녀석의 함수라는 거죠. 맞아? 그때 정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해니? 그때 어떤 임의예요. 임의란 말이 나오면 항상 모든이란 말과 똑같다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m과 n이라는 녀석이 n0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mn도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0을 포함한 자연수라는 녀석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니네가 말로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mn이 뭐라고? 교회 가면 하는 거야? mn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mn이 뭐라고요?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다는 것까지 판단하면 여기까지 해석이 된 거야. 이해됐냐? 그랬을 때 어떤 녀석의 식을 만족시키냐면 f라는 녀석은 m제곱, 어떤 걸 제곱한 거를 합한 것은 얘를 집어넣었을 때 각각의 제곱을 갖다가 함수값의 각각의 제곱을 더한 값과 뭐하다? 같다라고 주어줄게요.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은 f1은 0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f1이 분명히 값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때 0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그 값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아니면 f는 딴 걸 고르면 되겠죠. 맞냐 아니냐. 이래. 여기까지 판단이 됐어. 그랬을 때 f0을 구하고 f1을 구하고 f2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게 다야. mn은 뭐다? 0을 포함한 자연수다. 그리고 이 식을 만족시키고 f는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 둘,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값들을 구하라는 얘기야. 맞아?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값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모든 m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m과 n에 대한 뭐야? 항등식이네요. 등호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맞아. 여기까지 판단됐지.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아, 이거밖에 안 배웠잖아. 그러면 여기다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네. mn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0을 만들기 위한 녀석의 m 값을 내가 골라주면 되겠네요. 맞니 아니니? 맞아? 그래서 0이 되려면 m에다가 뭐야? 0을 포함한 자연수가 0 집어넣으면 되겠지. 야, 어떤 걸 제곱해서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뭐밖에 안 돼? 0하면 0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m에다가 맨 처음 f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m에다가 0을 집어넣고 n에다 0을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항등식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왜 집어넣은 거라고? 항등식이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이게 개념이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00을 집어넣었어. 그럼 f에 0이 되겠죠, 자변은? 그럼 0을 집어넣은 거에 뭐해? 제곱에 플러스 0을 집어넣은 거에 뭐해?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럼 이걸 계산해보니까 자변은 f0이 될 거고요. 우번은 뭐가 되는 거야? f0의 제곱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f0의 제곱이 되는 거네.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뭐야? f0이지. 그럼 f0이 뭐야? 미치스네. 그럼 얘는 f0에 관한 뭐야? 2차식이네. 그럼 f0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인수분해로 풀잖아, 이거죠? 그럼 빨리 한쪽을 0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을 갖다 연결해가는 이 가정들이 슬슬 나오는 이 가정들이 다 뭐야?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정의 이런 거 니네 등한시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니네들이 하나도 모르니까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순간부터. 알겠어? 그러니까 꼭 개념을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내가 왜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수학적인 어떤 기호로 표현되어 있는 게 수학이야. 어떤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얘는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언어를 가리키는 거라고, 수학은. 그 언어를 우리가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돼. 영어랑 똑같은 거야. 이해돼? 이 f 제곱에 0 빼기 f0이 되겠죠. 아니야? 그럼 나 이거 인수분해할 때 f0을 뭐 해주면 돼? 묶어주면 되잖아요. 그랬을 때 2f0 빼기 1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 값이 빵이든지 이 값이 빵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첫 번째 f0이 뭐야? 0인 경우도 있을 거고, 맞아? 두 번째고 F0이 뭐인 경우도 있어요? 2분의 1인 경우로 두 가지를 일단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F0을 가지고 누굴 구하는 거야? F1을 구하는 거야. 그때 F1이 분명히 이럴 때 F1이고 이럴 때 F1이 있지.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얘가 나온 것 같아. 왜냐면 F1이 어딘가에 0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0을 아니까 0값을 아니까 분명히 0과 1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다 0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겠네? 맞아? 그래서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M에다 얼마 집어넣고 0 집어넣고 N에다 1을 대입할 거라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Mn에 관한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이해했냐? 그럼 집어넣으면 F 얼마입니까? 자변은 1이 되겠죠? 그때 F0의 제곱에 플러스 F1이 얼마야? 제곱이 되겠네요. 맞냐? 그럼 F0은 얼마나 했어 여기서? 0을 했으니까 날라가겠지? 이제 누가? F1이 네 짓을 해? 그럼 F1에 관한 뭐야? 방정식을 푸시면 되잖아요. 그럼 0은 F1의 제곱 빼기 F1이 될 거고 그걸 F1로 묶어주면 F1 빼기 1이 되겠지. 맞아? 근데 F1은 뭐라 했어? 0이 아니라 그랬네요. 그쵸? 여기서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F1은 뭐야? 여기서 1이라는 얘기야. 이해했냐? 야 이번은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0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되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1은 4분의 1 플러스 F1이 얼마야? 제곱이 되겠죠? 맞아? 야 얘가 자연수인데 0을 포함한 자연수인데 자연수에다 분수를 더했는데 자연수 나올 수 있겠냐? 안 되지. 그럼 얘 분명히 얘 공역이 분명히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연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경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해돼? F형도 분명히 뭐야? 공역이 얘도 뭐야? 공역이 얘가 Y값이 공역이잖아. 공역이 무조건 뭐야 된다고? 자연수야 된다고요. 자연수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으니까 이경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이제 F형은 얼마고? 0이고 F는 얼마다? 1이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 F2 구해야 되지. 야 F2는 야 n에다가 자연수 집어넣고 자연수 2 만들려면 여기 1 집어넣고 1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F1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m에다 얼마? 1 집어넣고 n에다 얼마? 1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이해? 그럼 F2는 F1에 제곱에 2개 있으니까 2F1 제곱이 되겠죠. 맞냐? F1이 얼마나 했어 여기서? 1이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것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6-4번 같은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얘들아. 근데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어떤 값들을 임의대로 지금 집어넣는 거지. 그 과정 때문에 이런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무조건 이런 함수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면 무조건 명령을 집어넣어서 일단 F형을 먼저 구하시는 겁니다. 이해했어? 만약에 1부터 출발하면요 1을 집어넣어서 1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니? 처음 시작값을 알아야 그 다음 값을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여기까지 지금 이 한 문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케이? 여러 가지 지금 개념들과 의미들이 섞여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를 잘 푸시는 사람들이 뭐가 좋은 거냐면 해결력이 좋은 거야. 해결력이 좋다는 건 개념이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니네가 수학을 푸는 데 있어 영역이 4가지가 있거든.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연산 능력, 계산 능력. 맞아? 다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계산 능력, 그 다음에 이해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력이나 이런 부분은요 어렸을 때 이미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맞아? 그 다음에 계산 능력이나 이해력은 이런 거 어렸을 때 해결이 돼야 되고 이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추론 능력과 해결력을 키워주는 건데 해결력이 좋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도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니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금부터 하더라도 지금부터 고등학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지금 수능 속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해결력을 길러줄 수가 있어. 해결력을 기르는 방법은 뭐야? 개념을 똑바로 공부하는 거야. 머릿속에 완벽하게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냐? 자, 뒤로 넘어오셔서 6-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1번 보세요. F에
x-1분의 2x가 주어졌을 때 이 값이 4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그때 f4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생각을 해주면 합성이 나오면 웬만하면 치환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잘 봐봐. 얘는 지금 f4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 함수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가 돼? x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때 뭐야? 함수값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이 값이 4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4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 4를 만족시키는 x값들이 있겠지. 그 x가 바로 이 x랑 똑같은 거야. 맞아? 이해돼? 그럼 이 값이 4가 되는 값을 찾아준다는 얘기가 있다면 맨 처음에 x-1분의 2x가 얼마다? 4라는 값을 찾아주는 거야. 그럼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맞아? 위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얘 0이 아니잖아, 분모에 있으니까. 그쵸? 양쪽에 곱해 상관이 없겠네? 그럼 2x는 뭐가 됩니까? 4x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얘로 넘겨주면 4는 뭐가 되는 거야? 2x가 돼서 x는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겠다는 거야. 아,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4가 될 거고요. 그때 그 f4라는 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을 때랑 뭐하다고? 이렇게 2를 집어넣을 때랑 똑같은 값이라고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4니까 1 더하기 얼마? 4가 돼서 이 값이 얼마나 들어? 5가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했니?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fx가 지금 뭐라고 줘줬어요? x-1분의 x 플러스 1일 때 fx가 x분의 1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내가 보면 이 합성함수 야 이거의 의미가 뭐라 그랬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fx에서 이 x 대신에 뭐라고? fx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아? 그럼 빨리 얘에다가 fx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 x 대신에 fx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fx 빼기 1분의 f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x자리에다 그대로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근데 fx는 뭐라고 나왔어요 저기서? 얘라고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x-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분의 x-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라고요. 맞냐? 야 이렇게 분모의 위아래로 x-1 지금 분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번분수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빨리 뭐 하냐면 여기다 x-1 여기다 x-1을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럼 위아래가 똑같은 녀석을 곱했으니까 식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죠? 얘랑 하나 곱하면 뭐야?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랑 하나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밑에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쵸? 위에도 마찬가지로 얘랑 하나 곱하면 위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랑 하나 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얘가 뭐야?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맞아? 얘는 2분의 2x니까 얼마 되는 거야? 이 값이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좌변이 뭐야? x야.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분의 1이 되겠죠? 맞니? 이거 풀러는 거니까 얘도 분모가 0이 아니잖아. 그냥 안쪽 곱해줘도 되지. 그럼 x제곱은 얼마야? 1이지. 그럼 x는 얼마 되는 거야? 풀마 1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합성함수는 되게 쉬운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 뭐라고? f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x 자리에다가 fx에서 x 자리에다가 뭐 하는 거야? fx를 대입했을 때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제 너네들이 이게 이 fx가 너무 뭐하면 복잡하잖아 얘가. 그럼 이거를 갖다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냐? 합성함수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치환은 뭐야? 복잡할 때 쓰는 거야. 계산이 복잡할 때 쓰는 거잖아 치환은. 맞아? 이해했냐? 자 너네들 하나 풀어볼게요. 6-11번 풀어볼게요. 6-11번. 노래할 거야 같은 하늘 속에서 너를 불러요. 노래할 거야 같은 하늘 속에서 불러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날 밤에서 내 곁에서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넌 내게 있고 싶구나.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지금쯤이나 놓치지도 말라. 부었는데 답이 틀려. 이렇게 다시 풀어주네. 그게 4은 마이너스 1인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야 플러스 1이 되면 네. 분모가 빵 되지 않냐? 아 그러네. 오늘 됐어? 모를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사람들을 사랑해 언제까지나 야 선우이 어딨어? 이 새끼? 아까 선생님 연락하라고 했을 때 응. 회복하고 있던 페북을 하고 있었어. 저한테 어. 메시지가 왔는데 어. 자기 학원 못 간다고 어. 이제 죽고 싶다고 와가지고 어. 왜냐고 했는데 읽고 답을 안 했어. 1시간 전에 확정했어요. 지금 전화 다시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게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안 그래? 선생님 12시부터 오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됐어? 자, 이제 6-6번으로 넘어옵니다. 자, 6-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6-6번은 1번과 2번은요, 아까 선생님이 좀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G.F나 F.G가 서로 같아, 틀려? 틀려. 합성은 연산의 교환 법칙이 다릅니다. 다 봐봐 거기. 1번은 2번 같냐 틀리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 안 한다는 얘기고, 3번의 계산을 해보면 뭐 한다고?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합 법칙은 뭐 하다는 얘기야? 성립을 하겠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5번하고 6번만 풀어보겠다는 거죠. 자, 지금 F가 뭐라고 적었냐면 X, 얘가 정의역인데 X를 집어넣으면
공역이 y값이 x-1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했냐? 야 얘들아 이렇게 표현한 것도 분명히 y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fx는 x-1이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얘를 보고 x를 집어넣을 때 y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됐어?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야 얘들아. 얘가 뭐였어? 우리가 f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령 이렇게 y로 가는 녀석이 함수였잖아요. 그럼 얘가 x고 얘가 y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y는 fx라는 녀석을 분명히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알았으면 대답 좀 해봐.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5번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요. 5번을 f 도트 f 도트 f 세 번을 하래요. 그럼 이거 우리 이렇게 쓰면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f에 뭐라 쓰면 돼? f에 fx 이렇게 쓰시는 거죠. 징그럽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 뭐 하면 돼? 얘가 뭐라고? 얘가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 맞아? 얘는 분명히 fx 대신에 x 자리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fx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계산 한번 해보겠다. 여기까지만. 얘는 뭐라고? fx라는 녀석 대신에 x 대신에 뭐야? fx를 대입한 거야. x 자리에다가. 맞죠? 그럼 갖다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fx 집어넣으면 얘 여기까지 계산한 거 f의 fx라는 녀석 우리 어떻게 됩니까? x 자리에다가 fx를 집어넣으니까 fx 빼기 1이 되겠네. 맞니? 근데 fx가 뭐라 했어요? x-1 하랬지?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x-1 빼기니까 얼마야? x-2가 된 거야. 합성을 했더니 마이너스 2가 됐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fx가 얘가 뭐야? 얘가 얘잖아. 맞아? 얘가 뭐라고? 얘잖아.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뭐야? x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가 이제 얘라는 걸 구했으니까 f를 뭐라 쓰면 돼? 여기다 x-2 이렇게 쓰면 되지. 아니? 그럼 이제는 x 자리에다 얼마를 집어넣었다고? x-2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다 x-2 집어넣으면 얼마 돼? x-3이 되겠네. 뭐가 보이더라? 규칙성이 보이더라는 거야. 함수 f 하나는 x-1이고요. 두 개를 합성시킨 거는 x-2고 세 개를 합성시킨 거는 x-3이 된다네요. 네 개를 합성시키면 x-4가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합성을 겁나 많이 시킨 녀석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해서 이렇게 세 개를 해서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되는 또 규칙성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의 연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그게 우리가 복소수의 거듭제곱에서 배웠잖아, 그렇지? 복소수의 거듭제곱도 분명히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하고 세 번 구해서 또는 규칙성이 발견될 때까지 한 6번까지도 구해보서 그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 Z의 몇 승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랑 합성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이거를 갖다가 또 뭐야? 구해서 지금 6번과 같은 n번을 갖다 뭐 한 거야? n번을 갖다 뭐 한 거? 합성을 시킨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맞아? 그럼 분명히 야, 잘 봐봐. 하나를 했을 때 1이고 두 개를 갖다가 합성시킨 게 2래요. 세 개를 합성시킨 게 뭐야? 3이래요. 그럼 n개를 합성시킨 거 뭐라고 쓰면 돼요? x 빼기 n. 맞아? 야, 이래? 이렇게 뭐야? 이런 규칙을 찾아내라는 거야. 이런 게 합성함수의 추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정 이런 관련된 게 바로 추론 능력이야. 추론 능력은요 규칙성을 찾는 문제인데 규칙성이랑 그냥 하나 둘 세 개를 해보고 저기 n번째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볼 줄 알면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 이런 추론 능력을 가장 많이 요하는 부분이 어디야? 스투바 부분의 끝에 부분에 수열 파트입니다. 어떤 수의 규칙성을 찾는 문제. 그걸 미리미리 뭐 하는 거야? 연습해 보는 거야. 얘냐?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않죠? 자 뒤로 넘어옵니다. 자 6-7번으로 넘어올게요. 자 6-7번 다음같이 저기다 두 함수 있는데 f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x를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a가 나왔고요. g라는 녀석의 함수는 x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나오면 돼요. 그럼 빨리 이거를 갖다가 fx를 내가 뭐라고 쓰면 돼? 2x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gx를 갖다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맞냐? 그때 뭐라고 나왔어? f의 도트 f의 x가 4x-9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첫 번째로 얘가 좀 이렇게 나오면 좀 뭐라 했다고?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니까 우리 빨리 뭐로 바꿔줍니까? f의 fx로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다시 쓰면 우리가 뭐 한다고? fx 자리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fx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fx에 플러스 a가 될 거고 fx가 뭐라 했어요? 2x 플러스 a라 했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시면 2 곱하기 2x 플러스 a에 플러스 a 값이 될 거고 정리를 해주면 4x 플러스 2a 더하기 a니까 3a가 4x 빼기 얼마? 9가 되는 녀석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4x가 s 똑같고 상수함끼리 똑같으니까 a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얼마? 3이 되는 fx를 찾아낸 거라고.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야? a 값을 구하라 그래서 a를 구했고 a가 마이너스 3을 구했고요. 2번을 보면 GHX 도트의 HX를 한 값이 뭐가 됐더라? FX를 만족하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HX를 뭐하라는 얘기야? 구하라는 녀석이 나왔을 거야. 맞아? 그럼 G 도트 HX가 FX인데 그때 HX를 구하래요. 그럼 잘 봐봐. 잘 보세요. 얘는 좀 이렇게 쓰면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고 우리 뭐하라 했어? G에 HX라고 표현을 하라 그랬지. 그게 fx라 했습니다. fx는 뭔데? 2x-3이 됐다는 얘기야. 그때 이 hx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잘 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분명히 뭐라 했다고요? gx에다가 x 자리에 뭘 집어넣는 거라고? hx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맞니? 그럼 여기다 hx를 집어넣으면 얘 무슨 식이 됩니까? 마이너스 hx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값이 2x 빼기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hx를 구하는 거니까 a에 관한 미지수죠? 얘로 다 넘겨, 얘로 다 넘기면 되겠네? 그럼 hx는 얘로 넘기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로 넘기면 뭐야? 플러스 5가 돼서 이 값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더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고. 얘냐? 오케이? 단순히 우리 뭐만 알면 된다고? 계속? 얘가 x 대신에 fx를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맞냐? 자, 그 다음에 몇 번? 3번을 풀어보시면 이번엔 h에 G도트 H도트의 GX가 이번에 뭐라 했냐면 fx를 만족시킬 때 hx를 구해요.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쓴 거 좀 싸가지 없는 편이니까 어떻게 바꿔주라 했어? h에 gx라고 문터를 했어. 그게 fx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잘 봐봐. 야, 얘는 h가 내가 뭔지를 알아야 x 아래에다 gx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h를 모르니까 내가 hgx라고 논다고 그랬을 때 이 값이 fx니까 분명히 뭐야? 2x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 근데 gx는 분명히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h가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다 뭘 집어넣을 수가 없겠네. 맞아? 이럴 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이 뭘 쓰는 거야? 치안을 쓰시는 거예요. 뭘 쓰는 거라고? 치안을 쓰는 거라고. 봐봐. 얘가 x에 관한 식이고 이 h라는 수도 분명히 x에 관한 식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갖다 내가 뭐라고? t라고 치환을 한 거야. 그럼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녀석이 t라는 값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뭐가 돼? ht가 되겠지. 맞아? 그 녀석을 지금 t에 관한 녀석이 함수니까 우변도 뭐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hx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분명히 x라는 녀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게 어딘가에는 분명히 식이 존재하는데 여기 있네요. 맞아? 그럼 얘랑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x가 됐다는 거지. 그럼 이 x 대신에 빨리 여기다 이거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맞냐? 그럼 2 곱하기 뭐가 될 거라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 빼기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변수가 이제 맞춰졌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x로 넣으면 여기다 x인 거 아니야? 그래서 hx를 구한 거야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크게 종류가 뭐 한다고? 치환을 하는 경우 얘도 치환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상관없는데 얘는 이제 어떤 함수들을 아니까 굳이 치환할 필요 없잖아. 그쵸? 근데 얘는 함수가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치환을 해서 h를 t를 갖다 내가 직접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얘냐?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얘는 x에 관한 식이라고요. 이렇게 넣었을 때. 근데 얘를 갖다 t하고 치환하면 얘가 ht가 되면 얘를 뭐야? 우변도 뭐에 관해서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빨리 x라는 변수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게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요. x 대신에 t를 집어넣으면 ht가 어떤 t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그 t라는 이제 변수를 내가 x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냐? 자, 그러면 얘는 좀 하나 풀어봅시다.
아, 끝났네요. 자, 얘들아, 여기 6-7번까지 반드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자, 숙제 나갑니다. 숙제는 센 목요일까지요? 네. 센 함수 파트 펴봐. 함수 파트 몇 가야 얘들아? 함수가 6과. 아니 정성 말고 센으로 6가야? 아, 왜? 4과. 센 유형 10까지 풀어옵니다. 유형 10까지 풀어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전에도 배웠던 내용이고 오늘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 합성함수 아직 다음 시간까지 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끝내면서 역함수 살짝 설명을 하면서 끝낼 거야. 알겠죠? 역함수를 좀 미리 배우겠다는 얘기죠.